우리가 사랑 만남 얘기하다가 과학 정책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저희 이 방송을 보고 저희 아들의 친구가 그 저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 AI 연구자라고 이제 하니 소개가 되니까 그 친구한테 나도 저렇게 될 거야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되면 좋지 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 자기 개발이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야가 유명하고 어떤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책도 많이 발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썰을 풀어보면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자기 개발과 그 패스를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뭘 읽어야 되는지. AI 프렌즈에서 그 매 주마다 하는 세미나를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저희가 알려져 있는 학위, 네. 그다음에 그런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력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본 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는 어떤 서류적으로 보여지는 라이센스보다는 실제 그 사람의 어떤 실력들이 좀 중요해지는 게 확실히 더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제가 얘기하시면 이제 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모 회사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의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의 면접을 볼 때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주고요. 텀플릿처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시기까지 해서 딱 결론을 좋은 답을 낸 사람들 한번 추리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떤 강당에다 다 독립된 책상에서 앉혀놓고 컴퓨터가 되는, 인터넷은 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서적들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루틴하게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저랬던 지식 전달해가지고 어떤 스스로의 사고를 못하는 친구를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뭔가 혼자 고민해보고 가장 중요한 사실 문제정인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명확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론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정해진 문제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혼자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제도는 사실은 너무 민감하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그 내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거,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적인 훈련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당장 영어, 수학, 사실 저희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직도 고민이고 숙제긴 하지만 희망하기로는 좀 스스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걸 스스로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과목형 학습이 아니라 방법적 학습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제분은 그 뭐 이런 뭐 스카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희망하는 것과 현실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지금 혼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스카이는 가야 된다. 그건 제가 사실 결정할 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부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스스로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깨달은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스로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서 좀 가능성들은 저희가 미리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경험의 장은 좀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동기부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하고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성은 진짜 그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같고 새로운 어떤 AI, 특히 다른 분야보다 AI 분야에서 그런 인재들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많이 그런가요? 그런 주변의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은 그 시청자분들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사실 그 AI 전하고 후가 공학적인 관점이 많이 바뀌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유일한 함수를 만드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한 함수를 만드는 최고의 함수, 최고의 알고리즘. 그걸 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야지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좋은 장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수학적인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을 가지고서 정해져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문제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네. 다양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수학으로 풀 수 없고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접근을 AI가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공학적인 관점이 바뀌는 거고 예. 그리고 차세대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저희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암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암기 시키면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어 공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암기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거고 예. 수학하는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다양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내가 접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AI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인간을 더 이해해야 되고 세상을 더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외울 시간에 책을 더 많이 본다든지 예술을 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 폭넓게 세상을 폭넓게. 보는 게 세상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네, 사람과 네.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1등만 존재하는 1등은 어차피 AI가 1등 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그렇죠. 1등보다는 유니크한 거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습 방식 중에 어떤 분들은 암기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자분들이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 박사님 말씀하시려다가 네. 그래서 사실 그 교육학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정말 이거를 교육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은 건가는 좀 사실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내가 뭐 인공지능 시킬 거라고 우리 딸한테 코딩만 시킨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 될 소양들을 다양하게 알려주면서 그 안에 이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것이 잘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저희가 좀 함부로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례들 좀 아까 좀 소개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커뮤니티 하다 보면은 별의별 분들 많이 만납니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 전공하시는 분부터 교수님부터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수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고 너무 깊이가 있길래 전공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미술 전공했다는 게 미술 전공 어떻게 미술 전공하셔서 어떻게 이런 거 다 이해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논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수식의 레퍼런스 찾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최소한 이제 공대는 나와야지 인공지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술 전공한 분이 본인의 어떤 그런 미술적인 미적인 거에 응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공부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수학적으로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도 되게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한 50대 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재미가 있는 게 그 아드님이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그 자녀분의 공부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인공지능을 공부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생인 자녀분이 수학 성적은 올라갔는데 다른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분은 인공지능 공부 넌 그만해. 근데 이제 본인이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해보니까는 재미가 있고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혼자서도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되게 잘하세요. 그쪽에 약간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는 구루 중 한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보면은 인공지능 쪽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재미가 있고 지금 또 사실 저는 학계에 없지만은 교수님들이 정말 순환의 시대인 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잘하거든요. 잘해서 요즘에 이제 대학원 가면은 교수님들이 그 되게 무시를 많이 당해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아는데 교수님들 모르니까 너 저런 것도 모르냐고 속으로. 그래서 진짜 교수님들이 힘든 시기예요.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무시한다 그러면은 진짜 좀
원래 그런 교수님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원래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조금만 게으르면은 학생들 요즘에 되게 뭐 이것도 모른다면 무시 많이 맞아요. 못 쫓아가니까. 너무 빠르죠. 네, 그 네. 분야가 너무 빠르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AI는 코로나 이후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AI는 이제 그 기본 상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많이 또 계시는데 실제 배워보시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방금 유영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이 사람의 뉴런을 본따서 만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 네.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메커니즘하고 많이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이세돌 알파고 대국을 볼 때가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학부형이 될 때라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신생아가 이게 자기가 내가 어떤 키넥틱 로봇 역학을 알아가지고 팔다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발버둥을 해보다가 보상을 따라서 이제 이게 잘 되구나 이렇게 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뭐 골프 선수가 자기가 자세를 교정 잡는 것도 자기 모습을 계속 피드백 받아서 훈련을 해서 최적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운동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학습,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에 그 AI랑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쭉 꾸미게 되면은 어떤 레이어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원래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판별하는 네트워크를 꾸민다고 하면은 초반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뜯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화돼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마지막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회사의 조직과 좀 비교를 하면은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위에 이제 상급자에게 찾아가서 뭐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상급자들은 기술적인 것들을 모르더라도 그 평소에 그 사람들한테 간을 봤다 그러죠. 네. 이 사람에게 얼마나 신용을 줄 수 있는지 네. 경험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웨이트 팩터가 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용도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디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AI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 지식도 많이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AI를 연구하는 사람이 통찰을 얻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는 그 포항공대 어떤 교수님이 강연을 하실 때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 아침 6시에 그 이삿짐차 드르륵 소리 때문에 아침에 깼대요. 예.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게 이사를 가는 걸까 오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짐이 뭐 중량의 차이에서 뭐 진동 프리퀀시가 따라서 뭐 저음이 많고 적고 뭐 이런 네. 거를 고민을 했대요. 근데 예. 자기 와이프가 당연히 이사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와이프는 시간이라는 그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도메인 날리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손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만 있다고 해결되는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네. 같이 AI 연구자와 합치 협업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AI를 공부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각자 전문 분야 도메인 그 각 산업 분야에서 전문 도메인. 소양을 쌓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은 어떤 사안을 봤을 때 그거를 저는 이제 공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 사실 요약의 끝판왕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돼 있는 물체도 그냥 이거 숫자로 생각해 보면 1, 2, 3, 4, 5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글을 읽고 그거를 요약을 하고 자기 걸로 내재화를 하고 새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학습이라든가 모델링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듭니다. AI는 지금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수준에서 많은 개발자들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거를 활용하는데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유용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도메인의 중요성도 강조하셨고 네. 그 AI의 활용 능력이 중요할 네. 것이다. 10년, 20년 후에. 누구나 다 네. 쓰는 엑셀 같은 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메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을 사가지고 딱 설치를 했을 적에 그 안에 데이터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채워야 될 사람은 저인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설치를 해도 자기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기 문제, 자기가 네, 자기 정의한 문제. 문제, 네. 자기가 정의한 좋은 문제. 네. 예. 우리 그 자기 개발과 앞으로 미래 경력 이런 AI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우리의 좀 뭔가 프로젝트 그 얘기를 좀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 대중을 위해서 AI를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알게 하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그 9월에 한번 펼쳐보자. 그런 이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그 시리즈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두 번째 모임 갖고 앞으로는 AI를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그 AI 페스티벌 축제를 한번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참여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9월쯤에 저희가 대덕 연구단지 일대에서 그 지식 축제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좀 되시나요? 어떻게 준비를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AI 페스티벌 이름을 뭘로 정할까요? 저희가 사실은 그 네. 저번에 편하게 식사한 자리에서 네. 관련된 페스티벌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께서 딱 어떤 이름을 딱 들었을 경우에 좀 약간 신선하다. 아니면 좀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촉이 딱 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를 같이 컨셉. 이야기했던 컨셉들이 예. 시리즈였습니다. 예. UM이고요. UM. AI 예. um인데 이제 하면 이제 어떤 거에 생각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지만 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도 있었고 예. 예술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기술에 이제 사실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거든요. 네. 고마움 뭐 이런 고마움, 부분 예. 고마운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술을 알기 전엔 두렵고 알고 나면 무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뭐 무서움 이런 예.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딱 기억이 안 일단 나는데 AI 페스티벌 하게 되면 저희 배움의 자리가 배움 또 맞습니다. 생기죠. 네. 배움 얘기가 네. 있었어요. 중요하죠 배움. 예. 그리고 나눔. 나눔 나눔. 중요하죠. 저희가 또 학술대 비슷한 포맷도 가져가니까 거기는 어려움, 네, 어려운 네. 부분도 어려움. 네. 그리고 우음에 대해서 우음이 그 움투다. 그런 맞습니다. 새싹이 네. 움투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서 그런 네. 페스티벌에 그 많은 일반 대중들의 AI 지식의 새싹이 움트는 그런 거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네. 프렌즈가 이런 어떤 AI um이라고 하는 어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참여하려고 했던 이유가 AI 프렌즈의 기본적 기치 자체가 네. 좀 많은 분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나 진입 장벽을 좀 느끼지 않고 네. 편안하게 네. 느끼고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그렇죠. 예. 좀 그런 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페스티벌 자체도 어떤 많은 거부 반응들을 없애고 함께하고 편하게 네. 즐기고 예. 근처에 있는 가까운 그렇죠. 기술들이란 느낌들로 네.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획 단계니까 네, 맞습니다. 댓글을 예. 많이 달아주셔서 예. 네, 저희 어떤 AI 식의 페스티벌에 바라시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장면과 함께 예.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약간 브릿지 예.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떤 AI 예. 기술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것과 일반 학생들, 시민들, 뭐 엄마 아빠들이 예. 다 그냥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형태의 어떤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댓글이나 어떤 저희들의 의견들을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부드럽고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예. 참신하게 네. 예. 엮어질 수 있는지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 연구단지 AI 연구자들에게 바라는 바. 예, 바라는 바도 AI, 있고 AI 페스티벌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일단은 뭐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뭐 이런 코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싹티움 네, 제안합니다. 예,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은 학부형들께서 아이들 손잡고 엄청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눈높이도 있으실 거고 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덕의 축제이자 우리 대한민국 대표 과학 축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죠. 네. 우리 유 박사님은 포부가 포부요? 준비하는 포부가 어떻게 되십니까? 앞에 다 저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AI 하면 어렵고 두렵고 네.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AI 관련돼서 뭐 컨퍼런스나 전시회 같은 건 되게 많은데 예. 다들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 비즈니스 쪽이고 그런데 정말 이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조금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그렇죠. AI가 네. 두렵지 않고 재미있는 거다. 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9월 3, 4,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시점을 그 역순으로 삼아서 잘 한번 기획을 해보고 참여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이제 썰을 푸는 그 테마를 아까 시리즈 말씀하셨는데 중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좀 그 제대로 소통하는 거기서 뭐 좀 더 두려움과 무서움을 좀 더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통의 장을 다음에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닿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 예. 영역 아니면은 무서움의 영역들이 이렇게 좀 더 네, 어떤 명확하게 네네네. 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예, 썰을 풀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이제 1시간이 넘게 그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통을 해봤는데 예, 우리 마칠 시간이 됐는데 혹시 마지막 못다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저희 사실 못다한 예. 이야기 시리즈에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시죠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 변화도 있긴 하지만 변화되고 있던 것들이 속도가 가속화된 영역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 그 미팅 그러니까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향후에 아파트들 설계를 할 때 정말 홈 오피스가 아예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에서 재택근무해도 애들 있고 막 정신 사납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서 약간의 오피스나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홈 오피스의 어떤 그 집의 인테리어 설계가 아예 아파트에서 규격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앞으로 건설회사에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미리 딱 선점하시면 예, 인테리어 쪽. 예, 그러니까 저도 있으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카메라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네. 기본적으로 딱 빌트인으로 돼서 냉장고처럼 아, 그 공간 안에서 좀 원격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약간 자기 어떤 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홈 오피스가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한 생각.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뭐 충분히 네, 가능할 되게 것 좋아요.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홈 오피스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못다한 갖고 싶어가지고 사실. 아 그래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 어떨까요? 제가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홈 오피스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못다한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자 우리 그 포스트 코로나 잡담 2탄 오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